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손이가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녹화를 했었을 때 호날두 사건에 대해서 잠깐. 네. 메날두. 벌써 잊었어? 네네네네. 메날두. 네. 메날두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엄청난 조회수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 동영상에 대해서 조회나 네. 조회수도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주위에 많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영상 때문에 이스타TV에 눌러앉게 됐다. 아, 진짜? 이런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선배님 덕분에. 예, 아주 제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 후에 공백이 길었어요. 한 달 지났어. 그 이상 지났어, 지금. 네네. 네. 아니요, 저 이스타TV는 공백이 없었죠. 선배님의 그렇지. 공백만 있었을 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얘기는요, 해외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그냥 딴 팀에 갈 줄 알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바로 인터밀란,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죠. 그렇죠. 인터밀란의 이카르디 선수입니다. 네. 이카르디 선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또 대혼란 끝에 결국 임대 이적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가 약간씩 제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불편하게 했다. 네. 보도가 왜 심리를 불편하게 했지? 아니, 이카르디 팬도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혹시 인터밀란의 그 유니폼이 인천과 비슷해서 약간 좀 감정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우연히 비슷하네요. 네. 모르셨어요? 너무 우연인데? 네. 따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네. 아니, 많은 팬분들은 이제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네네. 우연입니다. 네. 우연이고요. 보도를 보면서 이 법률 용어가 좀 더 정확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렇다면 이카르디 사태를 살짝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여러 매체들의 사실 그 보도를 해주는 기자분들 굉장히 감사해요. 또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해외 정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왕이면 법률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면 더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이카르디가 이제 자기의 부인,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는 완다라는 그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과 함께 팀을 많이 좀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렇죠. 딴 팀에 이적을 하니 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구단 내부에서만 있어야 될 이야기를 밖으로 좀 유출시키면서 팀 선수들끼리도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인터밀란 감독으로 콘테가 왔죠. 근데 콘테가 오면 콘테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네, 이런 기강을 바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팀 기강을 해치는 선수들을 바로 잘라내면서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카르디와 이 인터밀란 또 콘테와의 관계가 점점 틀어졌고요. 틀어졌다기보다 콘테 입장에서는 아예 쓸 생각이 없었던 선수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일련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임대 이적했지만 그 전에 전력외로 분리되면서 나가니 마니 어디로 가니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다 나라죠. 완다가 그 아내인 완다가 주도하고 또 변호사 이태리 변호사인 주세피 디카를로 이 사람이 1군 훈련에서 제외된 자신의 의뢰인이자 남편 이카르디를 위해서 구단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고소를 했다. 네. 오늘 벌써 다룰 게 벌써 나왔어 지금. 나온 겁니까? 나왔어. 네, 들어보시죠.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기사가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몇 개의 그 굵직한 기사들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기사 한번 제목 읽어주세요. 첫 번째 기사. 이카르디 변호사 돈은 관심 없다. 1군 핵심 포함 시 고소 취하할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매체는 생략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스타가 말한 것처럼 고소 얘기했잖아요. 고소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오류예요. 오류가 있군요, 여기서. 왜냐하면 사실 이 방송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일부는 고소를 해보셨거나 또는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는요 지금 검색 사이트에 고소만 쳐도 쫙 나옵니다. 그렇죠. 기사들이. 그런데 이 소송에서 고소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 제목이 뭐예요? 돈은 관심 없다. 1군 핵심 포함 시 고소 취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인테르 밀란 구단을 상대로 한 게 뭐냐면 15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원이죠. 이걸 달라. 그리고 또 1군 핵심 멤버로 포함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고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 고소라는 게 뭐냐? 범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범죄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에게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수사해달라. 그렇습니다. 저 사람 수사해주세요. 저 사람 처벌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사 표시가 고소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범죄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차적으로 범죄가 성립이 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민사와 형사 들어보셨죠? 네네네, 들어봤습니다. 민사는 주로 돈에 관한 거고 형사는 형사 처벌, 범죄에 관한 건데 지금 이 사건은 인테르 밀란에게 돈 달라, 1급 멤버 포함시켜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고소 사안이 아니에요. 따라서 고소하겠다, 고소 취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소송을 걸겠다 이건가? 역시 법률 잠재력이 있어. 네. 잠재력이 있어. 네네. 그러면 우리 고소 얘기 나온 김에 비슷한 거 말해봅시다. 고발은 뭐야? 고소와 고발 똑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저 사람 처벌해주세요. 고발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고소의 범죄의 피해자고요. 반면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나 또는 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어요. 네. 즉 원칙적으로는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고소. 그런데 고발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는 고발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데도 어떤 뭐 시민단체, 그러네. 이런 또는 뭐 사회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고발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건가? 누가 맞은 걸 봤어요. 네네. 근데 그 당사자나 그 주위의 가족들이 또 그 사람의 변호사가 한 건 고소고, 야, 얘 나 때렸었는데 얘 조사 좀 해달라. 뭐 CCTV도 다 있었는데 얘 좀 잡아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고소고. 그렇죠. 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 정말 무르로 몰려와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때렸어요. 지금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발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3자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참 흐름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질문도 제대로 해줬네. 그래요? 네네네. 지금 폭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렸다고. 네네. 폭행은 사실 제3자가 고발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 처벌 원치 않습니다. 네,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친고죄가 뭔지는 혹시 아십니까? 여기 써있긴 한데요. 사실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들을 때는 압니다. 근데 그게 제가 좀 맨날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고죄는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특별히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이. 뭐 예를 들어 모욕죄, 뭐 사자 명예훼손죄, 비밀 침해죄 등이 속하고 예전에는 강제추행죄도 친고죄였어요. 그 당한 사람이 이게 당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렇죠. 수사가 가능했는데. 그래서 강제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하면 처벌 불가. 예전에는.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합의해도 처벌 가능하게 된 거죠. 친고죄가 아니니까. 반면 또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간 지점에 언제든 피해자가 저 합의했으니까 처벌해주지 마세요. 또는 저 그냥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거기서 끝. 이런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고소나 고발을 할 때는 어떠한 형식,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 꼭 고소장을 써야 하나? 인터넷으로 되지 않나요? 인터넷은 안 되고요. 저 진짜 있는데 방금. 민사소송은 전자로 됩니다. 돼요? 네. 하지만 고소나 고발은 서면으로 쓰거나 서면으로 내거나 아니면 구술, 즉 말로도 가능합니다. 뭐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민사는 되고요. 민사는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말했는데 또 그래. 네, 알겠습니다. 서면이나 구술로 되는 게 원칙이고요. 한데 현실적으로는 구술로 하면 가서 써오세요 이렇게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아까 제목에 고소 취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1급 멤버 포함되면 고소 취하하겠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요. 고소 취하라는 표현은 없어요. 고소 취소라고 합니다. 고소 취소. 네, 그 소송 취하는 있죠. 소취하. 소취하. 대단하고. 네. 뭘 대단해. 당해본 것 같은데 몇 번? 뭘 당해본 거 아니야? 아니, 소송 취하 그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정확히 하면 소송 취하가 아니라 소취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소취하. 소제기,
소취하죠. 아, 소제기, 소취하. 네, 소를 제기해서 진행된 게 소송이니까. 네. 자, 그럼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미운털 이카르디, 인테르의 손해배상 청구, 네. 20억 플러스 1군 복귀 요청. 그렇습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 이거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야.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민사소 제기한 거죠. 아, 이건 맞는 거다. 네. 네. 그런데 이 기사도 맨 앞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 마우로 이카르디가 차별적인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터밀란을 고소했다. 아, 이게 제목과 첫 줄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민사소송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바로 밑에 고소했다라고 한 거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네. 차별적인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터밀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렇습니다. 네. 인터밀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라든지 네. 인터밀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네. 그 밑에 내용은 사실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소라는 부분과 이 손해배상이라는 거에 맞지 않는데 이 부분에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소는 네. 사실 이제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사죠. 만약 조사를 했을 때 뭐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냐를 봤을 때 쉽게 말해서 그럴 때는 고소를 쓰는 게 맞고 정확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냥 뭔가 좀 서로 뭔가 마음이 안 맞아서 또는 어떤 서로의 또는 피해가 생김으로써 고일 수 있고 고의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금전적인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소송, 그렇죠. 소송이다. 네. 민사, 소제기다, 민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오늘 재밌는데요? 그럼 오늘 처음 재밌어? 재밌어. 이거 재밌어. 네, 그렇습니다. 웃음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있으신가요? 재미있네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네. 내가 웃기면 인스타 할 일이 없어져.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완다 남편 이카르디 인터밀란의 훈련 복귀 위한 소송. 보상금 20억 요구. 이거 제목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다. 그렇죠. 네, 지금 맞아요. 것들이. 자, 이거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네. 20억 원 요구했다고 하니까. 보상금 20억 요구. 또 소송이라고 했고. 네. 하지만 이거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고소가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도 완벽하지 않아요. 네. 자, 민사 소송이에요. 소제기했어요. 돈 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보상금이라는 용어.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용어가 맞지 않다. 자, 배상이 있고 보상이 있어요. 네. 이 차이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이거를 이제 전보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이 손해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배상이고요. 네. 그러면 반면 보상은 뭐냐? 합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손해가 손실이 이런 그 손실은 보상하는 겁니다. 손해는 배상. 손실은 보상. 근데 둘 다 똑같은 거긴 똑같은 거잖아요. 네, 돈을 물어내는 건 맞아요. 네, 돈을 물으면 똑같은 거고. 근데 손해배상은 박정윤이 이스타를 때렸습니다. 네네. 이스타가 열받았어. 그래서 이제 치아가 이제 손상됐기 때문에 그 치료비를 달라라고 하는 거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거고요. 배상 위법한 행위였기 때문에. 반면 이스타의 집이 김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포집 신축 아파트지만 갑자기 국가에서 거기를 또 개발한대. 뭔가 여러 가지 국가가 수용을 한대. 이런 것들 국가가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경우에 하는 거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죠. 보상이다. 알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제목도 바꾼다면은 완다 남편 이카르디 인터밀란의 훈련 복귀 위한 소송 그러면서 배상금 20억 원 요구. 배상금. 네. 근데 이게 위법 행위는 아니잖아. 아니죠. 위법이죠. 위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불법이 있고요. 그럼 범죄죠. 네네네. 그리고 민사적인 영역에서도 규정을 어기거나 아니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런 거는 또 다 위법한 거예요. 그러면 이카르디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부당하게 이 팀에서 나를 지금 대우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의 전체적인 계약상의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때문에 손해 배상금 달라.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계약상에 어긴 일이다. 그러면 법을 어긴 거다. 이게 되는 거군요. 실제로 이 소를 제기해서 이탈리아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구단이 잘못했다. 구단이 위법행위를 했다. 라고 판단을
할지 여부는 나중 얘기인 거고. 아유,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 사실. 아무리 이탈리아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쉽지 않지. 네.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인터밀란 입장에서 반대로 얘들한테 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야, 있어요. 네가 깽판 친 거 생각 안 하냐? 맞습니다. 네가 깽판 지고 네가 우리나라 우리 선수들 그렇죠. 팀 이야기 여기저기서 막 떠벌리고 다니고 나가니 안 나가니 분위기 바꾸고 우리도 배상금 요청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죽음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 민사에서 어떤 위법한 행위가 배상금을 좀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겠네요, 이게. 법령을 위반한 어떤 불법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위반해서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기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원고, 소제기를 한 원고. 여기서는 이제 이카르디가 되겠죠. 그렇죠. 이카르디가 그걸 증명해야 돼요.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런데 이거는 쉽지 않을 거고, 또 실제로 이게 좀 언론 플레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 플레이죠. 전력결로 분류됐고 다른 팀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단을 압박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고, 만약 소재기를 실제로 했다더라도 이탈리아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이런 제목을 쓰려면 일단 이카르디가 취한 행동은 손해배상을 구한 거니까 보상금이 아닌 배상금 20억 원 요구라고 하는 게 맞죠. 축구 팬들이 이제는 이런 기사, 선수들이 이제 계약, 에이전트와의 계약, 팀과의 계약하면서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 이제 고소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소를 남발하면 안 되는군요. 고소 남발했다는 무고죄가 또 성립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고소도 남발하면 안 되지만 고소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고소는 형사적인 문제, 범죄에 대해서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 분쟁, 민사 분쟁, 돈 관련된 문제에는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아하. 오늘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봤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고소와 고발을 또 알아봤고 또 마지막으로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알아봤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축편 처음 해봤는데요. 이카르디 기사 관련해가지고 법률 용어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축편 좀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손이 가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